네, 지니어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국지인입니다. 제가 오늘 모신 분은 저랑 동갑이신 분인데 본인 소개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동훈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한 4, 5년 전쯤에 처음 만났죠. 사실 그쵸, 지금 이게 두 번째 만남인데 저희 사이에 있는 친구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고 당시에 뭐 사업적인 부분도 얘기를 같이 해보고 그런 이유로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인상이 좀 강렬했거든요. 뭔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 스스로 제가 좀 그래도 일반적이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동훈님을 만나서 동훈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때 조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또 기회를 가지고 한번 모시게 됐는데 사실 그때 그런 얘기를 나누고 나서도 그 이후로 저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고 맞아요. 동훈님은 또 다양한 활동을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동훈님이 뭐 사업에 좀 관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준비는 하고 계셨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또 로스쿨에 가실지도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매번 뭐랄까 저한테 서프라이즈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인데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동훈님이 어떻게 살아왔고 동훈님이 어떤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를 가고 개발적인 일도 해보시고 비트코인 같은 뭐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기술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현재는 또 로스쿨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문이과를 약간 좀 넘나드는 그런 어떤 행보를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이런 삶도 있다라는 거를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그냥 동훈님의 어떤 인생 스토리나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때 기억 남는 스토리 중에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때 얘기부터 한번 쭉 들려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아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정말 못해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전교 꼴등에서 한 두세 번째 학교가 236명 정도 됐는데 232등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갈 학교가 없는 거죠. 당연히 실업계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실업계 학교 되게 많잖아요. 종류가 뭐 공업고등학교도 있고. 실업계 나오셨어요? 네, 저 실업계 나왔어요. 네. 와, 네네. 네, 그래서 공업고등학교도 있고 뭐 상업고등학교도 있고 뭐 특성화고라고 하죠. 요즘에는 예전에 실업계라고 불렀고 그런 여러 가지 고등학교가 있는데 원래는 공고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정말 공부를 다 못했는데 그나마 제가 조금 잘했던 게 있다면 컴퓨터를 좀 잘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이 되게 못 사는 집안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였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동생만 남동생만 3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신문 배달을 제가 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신문 배달하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공아파트라고 해서 임대 아파트를 나라에서 주는 게 있어요. 저희 집안이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동생이 4명이니까 정말 좁은 평수에 이렇게 다 옹기종기 모여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생활이 사실 안 돼요. 요즘 많이 올랐지만 예전엔 또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 그래도 벌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장남이기도 하니까 신문 배달을 했죠. 아파트 단지가 앞에 보통 그런 주공아파트들은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되게 큰 잘 사는 동네에 한 단지 정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나온 대전이란 도시가 특히 그랬거든요. 아마 요 근처 서울이든 어디든 다른 도시에 있는 주공아파트도 그런 데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런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신문 배달 할 때는 이제 다른 아파트를 가서 하는 거죠. 거기선 좀 많이 보니까 신문을. 그래서 막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게 이제 계열사들이 묶어가지고 막 배달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배달을 맨날 하고 다닌 거예요. 자전거 타고 이러면서 배달하다가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1년 정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또 어린 나이인데 새벽에 그렇게 하고 학교도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잠만 잤죠. 잠만 자고 되게 그때만 하더라도 소심하고 말도 못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왕따? 지금으로 치면 왕따죠. 다른 말로 부르는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당하고 이래가지고 좀 고생을 했죠. 그래서 중학교 때 그렇게 지내니까 뭐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몰랐고 뭐 공부를 해서 어디다 쓰나 집안도 약간 보통 이제 그런 집안에서는 공부를 잘 안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저희 집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부하란 말도 안 듣고 하니까 그냥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문 배달하고 이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고물상 아저씨들 아세요? 트럭 끌고 다니면서 뭐 주워가시는 분들 그래서 그걸 팔고 그러는데 컴퓨터를 고물상 아저씨들이 주워가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공아파트 말고 옆에 있는 부자 아파트 가면은 컴퓨터를 예전에 막 내다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복도 같은 데다가 신문 배달하고 보면 컴퓨터가 보이거든요. 컴퓨터가 있네? 이렇게 엘리베이터 찍고 내려오면서 탁탁탁 던지다 보면은 컴퓨터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버린 거야. 근데 그거를 고물상 아저씨들이 막 주워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고물상 아저씨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수리해서 내다 파는 거를 좀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그래가지고 내가 신문 배달을 맨날 새벽마다 일어서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저거를 좀 배워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2학년 때 컴퓨터를 툭 돌리다 보면 보이니까 그걸 내가 빨리 주워야겠다. 공물상 하고 싶어 더 빨리. 그래서 주워왔죠. 주워와가지고 이제 PC 정비사라고 혹시 아세요? 그 PC 정비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국가 공인 자격증이긴 한데 몰랐어요. 컴퓨터 수리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자격증이 있거든요. 수리기사라고 하잖아요. PC 정비사가 정식 명칭인데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걸 도서관 가서 빌려가지고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뭐 요즘과 다르게 예전에는 윈도우 XP, 막 윈도우 98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되게 컴퓨터가 잘 고장났어요. 그때는. 지금은 잘 안 고장났죠. 근데 이제 막 고장나는 것도 막 하드웨어 문제, 그 안에 있는 부품 문제,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어서 막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씩 고치면서 제가 전단지를 붙여가지고 이제 10,000원에 고쳐드립니다. 전봇대에 붙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그럼 가서 10,000원에 고쳐주고. 연락은 뭐 집 전화로 오나요? 집 전화로 왔죠. 당시에 네.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네. 집 전화 그게 있었고요. 보통 영세민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나라에서 전화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그 집 전화로 전화가 와서 갔죠. 그럼 처음에 이제 집으로 전화 와서 뭐 저희 집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좀 수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동원님이 받고 간단 말이에요. 가죠. 갔을 때 이제 뭐 그래도 그런 거를 좀 의뢰를 맡기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죠. 뭐 어머니 아버지들이 네. 애들 컴퓨터 고장난 거 고쳐주려고 맞아요. 하는데 갑자기 걔 또래보다 네, 중학생이 아니면 오니까. 어린애가 와가지고 뭐 저 고치라는데요 이렇게 맞아요. 하면은 네. 그분들이 처음에 어떤 반응이었어요? 처음 황당해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처음에 몇 살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제 당연히 놀래죠. 애가 오니까. 그래서 중학교 뭐 앞에 중학교 다녀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고칠 수 있어? 라고 의심을 해요. 그래서 저 이거 배워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그냥 고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에 되게 부정적으로 당연히 편견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거를 뚫기가 물론 뭐 고치긴 했는데 좀 힘들었어요. 근데 왔는데 집에 가라고 하진 않으니까 고치라고 하잖아요. 몇 번 고치다 보면은 순식간에 잘 고치잖아요. 그러면 되게 잘 고친다 하면서 다음에 자기 친구 아니지 그 아주머니께서 다른 친구랑 입소문이 나네. 그 아저씨 그렇죠. 입소문이 나면은 그 입소문 나는 사람은 들은 사람은 내가 중학생인 거 알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 그냥 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오니까. 저 집에서 고쳤다고 하니까 그냥 어른이 고치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신뢰라는 게 사실은 주변 사람의 소개를 통해 가지고 오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그냥 무작정 찾아가면은 당연히 중학생이 가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빠꾸 당한 적은 없네요. 그래서 빠꾸 당한 거 없어요. 왔으면 한번 봐봐. 네, 약간 그렇죠. 이렇게. 사람 심리가 빠꾸 시키진 않죠. 네, 그래서 가서 막 고치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좀 많이 고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컴퓨터 고치는 거를 그래도 좀 해서 이게 학교 선생님들 컴퓨터를 담임 선생님 컴퓨터를 고쳐준 적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학교 선생님 중에 제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쓰면 되게 은사님이신데 그분이 너는 실업계를 어차피 가야 되지 않냐 공부 못하니까 근데 이왕 갈 거 공업고등학교 가지 말고 컴퓨터 쪽 고등학교를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알아봐 주셨거든요. 그런 거를. 그 전까지는 이제 동훈님이 그런 걸로 이제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진로나 학업적으로는 연결시킬 생각을 못 하고 전혀 있었는데 못했죠. 중학생 그런 생각 어떻게 하겠어요. 중학생 솔직히 생각이 깊을 수가 없잖아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아는 게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근데 어쨌든 담임 선생님이 이제 어른이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저에게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냥 실업학교 가는 것보다 좀 되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자기 나온 사범대학을 수소문해서 충남 인터넷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충청남도 논산 있는 되게 시골 학교거든요. 거기 학교 선생님을 또 연결해 주신 거예요. 자기 사범대 선배니까. 그 사범대 선배가 제가 살고 있던 그 대전에 중학교에 와가지고 저를 이제 면접을 보셨죠. 그래서 막 컴퓨터를 고쳐봐라 이렇게 그 당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쳐가지고 그러면 되게 잘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학교에 와라 이래가지고 기억나시기로는 그게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니 좀... 시모스였어요. 시모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고장났던 게 컴퓨터 내부 부분 중에 시모스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그란 이제 하얀색 그런 건데 당시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 있었거든요. 데스크탑을 들고 와서 부팅을 하는데 부팅할 때 소리가 있어요. 그 뭐 3번 울리고 4번 울린 거에 따라서 램 문제인지 뭐 시모스 문제인지 이런 걸 맞추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라기보다 그냥 거기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모스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그거를 갈아 끼고 점퍼라고 있거든요. 메인보드 점퍼. 그걸 뺐다 끼면은 초기화가 돼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 워낙 좋아져서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당연히 본인이 수리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좀 쉬운 문제였다고. 되게 쉬웠죠. 네. 그런 거를 처음에 알게 된 방법은 그런 책을 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리트 와이즈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세상에는 와이즈라는 게 있고 스트리트 와이즈라는 게 있는데 스트리트 와이즈가 뭐냐면 길거리 지식, 그러니까 몸으로 배우는 느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나 이렇게 뭐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식, 그러니까 와이즈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몸으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뭐 공부도 하나도 안 했고 막 그러는데
했는데 몸으로 다 부딪힌 거야. 그래서 막 진짜 막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막 계속해서 내가 부딪히면서 깨달으신 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더 성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항상 와이즈가 스트리트 와이즈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피시정비사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책으로 제가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부딪힌 거죠. 몸으로. 온갖 고장을 다 겪다 보니까 이때 이렇게 고치는 건 이때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운 거예요. 해보면서. 네, 해보면서 직접. 그러면 막 약간 당시에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아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어디가 고장났지? 이런 어떤 골머리를 썩는 경우도 많았겠네요. 많았죠. 엄청 많았죠. 그래서 컴퓨터를 딱 갖다 놓고 진짜 너무 안 고쳐질 때는 한 4-5시간을 붙잡고 씨름을 해요. 그러다가 고쳐졌을 때 그 쾌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스트리트 와이즈로 선생님이 테스트 느낌으로 냈던 문제는 가뿐하게 이제 통과를 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쪽 학교로 갈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실업계 학교를 가게 됐는데 사실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실업계 학교 중에도 정말 좋은 실업계 학교가 있거든요. 그 서울에 있는 명문 실업계 학교. 네. 근데 제가 나온 데는 정말 그런 거랑 완전 다르게 완전 좀 그냥 공부를 조금 네.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오는 학교. 많이 모여있는. 네. 그런데 근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 학교, 이제 제가 나온 고등학교 때문인데, 자, 실업계 학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이제 꼴통들만 모인 이런 이미지잖아요. 실제 그게 맞기는 해요. 100명이라고 치면은 시골 학교니까 100명밖에 안 되거든요, 한 학년이. 일단 졸업할 때 50명 남아요. 50명이 자퇴를 한다거나 자택이나 퇴학이나 뭐 이제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임신시켜가지고 퇴학당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사건이 다 있어요. 그 50명이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나머지 50명들이 그러면은 성한 사람들이냐? 물론 정말 그 중에서도 괜찮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 사회라는 게 교육의 문제인지 뭐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안 좋게 되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그 학교를 가서 왜 터닝 포인트라고 했냐면, 저는 컴퓨터를 되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학교를 갔는데,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간 경우고, 대부분 애들이 성적 맞춰서 모두 그냥 온 경우나 집이 가까우니까, 논산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기숙사 학교였거든요. 근데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를 또 안 하고 통학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럼 가까우니까 그냥 넣어가지고 온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 공통교육과정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래도 전 그 학교가 실업계를 포함하여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걸 배우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만 돼도 실업계는 보통 기술 교육을 시작을 해요. 말 그대로 실업계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거죠. 컴퓨터 학교니까 계속해서 컴퓨터를 가르쳐주는데, 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컴퓨터 어떤 거 알려줘요? 다 알려줘요. 프로그래밍, 뭐 디자인, 뭐 영상 편집, 저 온갖 거 다 배웠어요. 온갖 거 그냥 다 알려줘요. 그것도 되게 실용적으로 알려줘요. 제가 대학교도 이제 컴퓨터 공학과도 다니고 컴퓨터 교육과도 다녔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 컴퓨터 실력은 고등학교에서 좀 많이 길러졌어요. 대학교는 아까 말한 대로 와이즈, 그러니까 스트리트 와이즈보다는 와이즈라서 이론 교육을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배우는 거는 컴퓨터 구조과라는 과목을 보면은 CPU가 왜 이렇게 설계가 됐고, 메모리 반도체에 뭐 어떻게 이 CPU가 연관이 돼가지고 이게 공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막 수학 계산을 하고 막 이런 거가 좀 나와요. 물론 정말 깊게 프로그래밍을 할 거면 그런 걸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근데 실용적이진 않거든요. 그게 딥한 거지. 근데 뭐 실업계 학교에서 솔직히 그런 거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죠. 그냥 외우게 해요. 야, 요건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딱 나와. 그러니까 난 그거 외우면 돼. 그럼 결과가 나와요,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정말 저는 실용적으로 많이 배웠죠. 컴퓨터 실력 확 늘었죠. 중학교 때는 그냥 야매로 배웠다면, 여기는 그래도 어쨌든 아무리 실업계 학교라고 해도 공립학교니까 임용고시를 보고 온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문계든 실업계든 똑같이 임용고시 붙고 온 선생님들이잖아요. 실력은 똑같다고요. 근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해.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원이 집중돼요. 공부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한테 자원이 집중되게 돼요. 그렇겠죠. 네. 예를 들어 뭐 정말 좋은 명문고 같은 경우는 선생 한 명이 35명 다 케어를 해야 다 되는데, 키워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일단 내 말을 들어준 애들이 뭐 30명 중에서 반 이하야. 반도 안 돼요. 한두 명. 그러니까. 네, 한두 명. 들어주는 거 자체를 해갖고 그 중에서 네. 또 이제 집중해서 그렇죠. 한 해 또 네. 줄고 하니까 맞아요. 거의 뭐 과외식으로. 네, 거의 과외시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재미있던 게,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은 제가 맨 앞에 앉았거든요, 항상.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은 진도가 나한테 맞춰줘요. 그러니까 내 진도가 선생님이 수업하는 진도야. 어차피 다른 애들 안 듣거든, 수업을. 아, 정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물론 뭐 저 말고도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긴 했지만, 아예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그래도 잘했거든요. 사실 그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실업계 그 잘하는 게, 어쨌든 그래도 그 집단 안에서는 잘 됐잖아요. 용의 꼬리가 될 바에는 뱀의 머리가 되라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저가 실제로 용의 꼬리가 된 게 아니라 뱀의 머리가 돼 보니까, 어쨌든 용의 꼬리면 자원을 못 먹잖아요. 근데 이 실업계 학교의 그 임용고시 붙고 온 그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서 자원을 투입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니까.
무수니까 내가 그 집단 안에서 어쨌든 무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3년을 되게 즐겁게 다녔어요. 되게 막 할 거 다 하면서 정말 재밌게 다녔어요. 인정받으니까 일단은 저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맞습니다. 성장하는 여러 원동력 중에 하나가 결핍이라는 감정인데 이 결핍이라는 감정이 뭔가를 노력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결핍이라는 감정을 노력하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 같은 게 저는 중간중간에 인정을 받아야지. 네, 인정을 맞아요. 받아야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정말 뭐 좋은 고등학교를 가도 내가 뒤에 있어. 그럼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좀 병폐가 뭐냐면 굉장히 사실 다 필요 없어. 앞에 초중고 다 필요 없고 대학만 잘 가면 돼요. 그냥 내가 대학이라는 게 평생의 명함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돈을 많이 벌어도 대학을 잘 못 나오면 무시를 당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좀 병폐죠. 굉장한 병폐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명문 대학을 못 발까에는 나쁜 고등학교를 가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저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단은 고등학교를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약간 제가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고3 말쯤 했어요. 왜 했냐면 그 전까지는 대학을 생각 안 하고 있었나요? 안 했죠. 네, 전혀.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살았던 거죠? 어떤 생각을 살았냐면은 일단은 별 생각이 없었었고 생각해봤자 그냥 나 졸업하고 나서 보통 실업계학교를 나오면 생산직 이런 데 취업을 많이 하니까 되게 잘 간 거예요. 대기업 생산직을 가면 저런 생산직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제 아니면 컴퓨터 잘하니까 고등학교 때 자격증을 좀 많이 땄어요. 이제 PC 정비사도 따고 네트워크 관리사 뭐 여러 가지 한 6개 7개 국제 자격증까지 땄거든요. 자격증 많이 따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뭐 서비스 센터 있잖아요. 이런 데 취업해야겠다. 처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결핍이 강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되게 못 살던 그런 집이어가지고 항상 저는 마음속에 이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어쨌든 이렇게 한번 태어났는데 손정희 소프트웨어뱅크 알죠. 회장이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그 사람에 안다기보단 제가 그래도 책 읽는 거는 초등학교 때 좀 읽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집에서 막 책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손정희라는 사람이 이제 큰 뜻을 품고 예전부터 난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지금의 손정희 씨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항상 좀 마음을 좀 크게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일단은 가난하게 살았는데 좀 되게 억울했던 게 중학교 때 어쨌든 우리 나라가 좀 복지되고 잘 돼 있는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빈부격차라는 게 분명 크게 존재하는 나라고. 근데 항상 TV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 부자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가난했는데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많잖아요. 특히 70년, 80년대는 우리나라 그렇죠. 고도성장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나는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어 이렇게 말을 하고 정작 사회에 해결한 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말만 하는 거야. 나 좀 되게 꼴불견했어 난 개인적으로. 뭐 사회에 이로운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부정부패도 많이 일으키는 것 같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도 있지만 막 그런 게 꼴불견이어가지고 나는 큰 부자가 돼가지고 혹은 큰 정치인 같은 사람이 돼서 저런 꼴불견이 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고3 때? 아니 고3 때 말고 어릴 항상 때부터요? 중학교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긴 했는데 방법을 몰랐죠 그때. 근데 공부도 못하고 뭐 네. 당장 하는 거는 신문 배달하고 컴퓨터 고치는 건데 뭘 그런 생각만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방법을 모르던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방법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친구 근데 고등학교 때 실업계라고 해도 보통 실업계 학교는 공부를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전멸을 했는데 이제 저와 한두 명 더 해요. 그럼 얘네끼리는 그래도 뭉쳐. 어차피 여기서는 아웃사이드예요 완전히. 보통 요런 데 주류 멤버들은 우리들이 말하는 그렇죠, 일진이라는 사람들이 주류 멤버고 왜냐면 뭐 학교가 워낙 그런 학교니까. 근데 이 조그만 애들은 어쨌든 일진들이 잘 안 건드려. 왜냐면 공부를 잘하니까 못 건드리거든. 선생님들이 비호가 있잖아요. 뭐 그런 포지션이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근데 이 친구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뭐 대학을 가고 싶대요 갑자기. 그다음에 무슨 뭐 스카이나 뭐 이렇게 서성한 이런 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서울대는 알았죠. 근데 이 고려대가 세종에 있거든요. 그 세종에도 캠퍼스가 있어요. 물론 거기도 좋은 학교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그 서울에 있는 고려대랑 좀 느낌이 다르니까 나는 고려대가 그 세종 캠퍼스가 충남대 정도 되나? 그러니까 충남대도 대전에서 유명하니까 충남대 알고 있었거든요. 대학을 몰랐어. 이 사람이 그 개념이 없으면 대학이라는 가겠다는 개념이 없으면 패러다임이라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실업계획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야 내 머릿속에. 그래서 대학이라는 걸 가야 될 이유도 없고 똑같은 거죠. 그냥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차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뭐 아예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소나타나 뭐 포르쉐나 페라리가 그런 사람 잘 없겠지만 잘 없겠지. 그 정도란 그러니까, 말이네. 그러니까 포르쉐 페라리는 뭐 서울대니까 안다고 쳐도 서울대는 아니까. 근데 뭐 소나타나 뭐 그랜저, 제네시스 이런 거의 차이를 모른다. 큰 차이,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그 느낌이에요. 패러다임이 없는 거야 내 머릿속에. 왜냐면 안 갖고 오니까 나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가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동기부여도 없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친구가 갑자기 난 대학을 간대요. 근데 어쨌든 친한 친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이렇게 말했더니 왜 거기를 가야 되냐면 하면서 저한테 당시 이제 유튜브였나? 하여튼 막 유튜버가 이제 막 나왔을 때였 같은데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 네. 영상을 보여주면서 네, 그게 뭐냐면 조나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왜 서울대를 가야 하는가라는 영상이에요.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50분짜리 영상인데 그분 서울대 나오셨는데 그래서 그 영상을 딱 봤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그냥 요약을 하자면 자, 잘 봐라. 우리나라에 성공한 사람들, 사업가든 정치인들, 대학교 학벌 봐라. 어디 나왔냐? 다 스카이, 서성한 뭐 이런 중경외시 이런 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류 명문대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연예인이 네가 된다고 해라. 김태희 봐라. 서울대니까 일단 먹고 가지 않냐. 뭐 박진영 봐라. 연세대다. 이러면서 정말 명문대를 갔을 때 그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그 하나에 내가 보지 못했던 패러다임을 준 거예요. 그 영상에서 그걸 제가 봤거든요. 쇼킹을 먹었어요, 저는. 왜냐면 나는 방법을 몰랐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 생각도 안 해봤어. 그래서 욕심만 있는데 방법을 몰랐어. 그러니까 욕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뭐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뭐 잘 되겠지 했는데 이 사람이 방법을 알려준 거야. 명문대를 가면 된다. 어쨌든 거기서부터는 내가 기회가 열린다. 이런 얘기를 딱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대학을 가야겠다. 무조건 대학 가야겠다 내가 이 생각을 했죠. 해가지고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어쨌든 일단은 그 학교가 취업을 시키려고 한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근데 다행히도 제가 그래도 공부를 거기서 가장 잘하던 사람이어서 선생님이 되게 좋아했어요. 인정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간다고 했으니까 뭐 지원해줄게, 뭐 원서 쓰거나 이런 걸 해줄게인데 너가 알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신이 되게 좋아가지고 막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실업계 특별전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존재했거든요. 뭐 지금 없어졌겠지만. 그래서 그걸로 가면은 조금 쉽게 갈 수 있대요, 대학을.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정말 높은 대학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스카이, 서성한 이 말고도 다 5위 명문대 안에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는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실업계 특별전형이라도 그건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일단 그래도 해야지. 내가 해야지, 공부해야지. 해서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그게 어렵다는 게 실업계 특별전형으로 넣어도 뭐 수능 최저 등급 이런 게 있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실업계 특별전형이라고 해도 아까 말한 대로 서울에 이제 정말 그러니까 실업계가 아닌데 실업계라고 자칭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PO가 많이 설린 인터넷고나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거의 인문계보다 훨씬이에요. 뭐 거의 자사고 수준으로 중학교부터 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들어봤어요. 거기서는 실업계 특별전형 다 먹는 거예요. 모든 명문대들.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거기서는 그 전형을. 근데 우리 같은 진짜 리얼 실업계들은 이용을 못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위해서 만든 전형인데. 근데 어쨌든 저는 내가 가야 되잖아. 어째 뭐 그런 불판을 가질 거 없고 내가 공부해서 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그래 열심히 한 3, 4개월 했는데 나오긴 했어요. 점수가 나와서 아주대학교 이제 화학공학과를 들어갔어요. 처음에 고3 때. 근데 들어가자마자 아닌 거야. 이건 아니야. 왜 아니었어요? 나는 더 명문대를 가야 돼. 애매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학교인데 제가 욕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좋은 대학, 아까 말한 대로 큰 명문, 우리나라 5대 명문 대학을 가서 나중에 내가 평생을 사는 데 있어서 뭐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기회를 지금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하고 이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한 것도 막 힘들게 했어요. 이제 편의점 알바하면서 컴퓨터도 고치고 다니고 어쨌든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PC 정비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좀 일자리가 잡혀가지고 뭐 일도 하고 이러면서 알바랑 공부랑 병행을 했죠.